되죠. 눈에 띄는 제일 큰 숫자가 뭐예요? 얘죠, 그죠? 관계기업 투자 손익이 240억, 270억,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돈을 잘 벌어서 좋은 회사의 주식을 왕창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를 상장 안 해요. 그리고 배당금을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그것도 현금으로. 그러니까 얘는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데 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별로 신경 안 써요. 물론 뭐 사장님은 신경 쓰겠죠, 그죠? 직원들은 또 스트레스 받겠지만 뭐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뭐 하는 거죠. 이런 회사가 돈 버는 기계를 가진 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숙제 이런 회사 한 5개만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익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영업이익도 중요합니다. 얘는 사업의 본질로부터 찾는 거니까. 이거 자꾸 찍으시는데 제가 그 여기 뭐 총무나 뭐한테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그분이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안 찍으셔도 돼요. 여기 제 이름도 없고 제 사인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거 써도 돼요. 뭐 올려도 돼요. 뭐 본인이 만들었다고 그래도 돼요. 저한테만 안 들키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이익을 보는 기준이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자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42조를 벌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42조가 큰지 작은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뭘로 봐야 되죠? 기준을 뭘로 볼까요? 자, 자산으로 볼까요? 부채로 볼까요? 자본으로 볼까요? 아니면 매출액으로 볼까요? 영업이익으로 볼까요? 뭘로 볼까요? 얘를 자본. 자본으로 보는 게 버핏이 좋아하는 ROE입니다. ROE. 자산으로 보는 게 ROA이고 매출 기준으로 보는 게 ROA이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매출액 기준으로 보는 게 리턴 온 세일이죠. 아까 제가 리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순이익 이름도 2개예요. 왜 리턴이냐면 여기서 보세요.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어디로 가요? 자본으로 리턴되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전가시키죠.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이 리턴이라는 이름도 있고 어닝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순이익이 리턴이라는 이름도 있고 어닝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제 이 리턴이라는 걸 가지고 얘 기준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매출액 기준으로 보는 걸 ROS. 그죠? 요 이익을 자산. 그래서 에셋. 요걸 에셋, 미래 에셋 할 때 에셋이 자산입니다. 그죠? 자산 기준으로 보는 게 ROA.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누가 말했죠. 그죠? 자본으로 기준으로 보는 게 ROE. 그죠? 그래서 여기도 어닝이 있고 이퀴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2개예요. 얘도 어닝이랑 리턴 때문에 이 때문에 이름이 2개예요. 그래서 E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ROE. 근데 가치 투자자들은 이 수익을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 PBR처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PBR 퍼 개념을 PBR의 퍼 개념을 좀 이따 보시고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이 수익률은 100 나누기 퍼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프라이스 어닝 내셔요. 그죠?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퍼가 10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1억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10억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이해가 어려우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원래 제가 이걸 뭐가 날라오고 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좀 싫어해서 자, 어떤 상가의 순이익이 1년에 1억이 나는 상가가 있어요. 1억이 난대요, 이 상가가. 그럼 내가 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그 회사 그 어떤 그게 어떤 상가라고 합시다. 상가의 월세가 1년에 합치면 1억이 나와요. 그럼 내가 투자할 용의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를 내고 살 용의가 있어요? 도둑놈이죠. 5억에 만약에 사시면 로또죠. 왜? 5년만 지나면 원금을 다 해소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얼마를 10억? 그럼 10년을 내가 그죠? 1억씩 매년 하면 내 원금을 다 회수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죠? 얼마? 20억이요? 20억 글쎄 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에,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뭐냐면 42조를 벌었죠. 그죠? 시가총액이 328조예요. 그죠? 시가총액이 328조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328조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42조를 벌잖아요. 만약에 42조를 지금처럼 매년 번다. 그러면 7.8년이면 뭐예요? 원금을 다 했어요. 그럼 삼성전자 엄청 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42조를 계속 번다면. 근데 모르죠. 작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 돼요? 14년 걸리는 거예요. 20조 벌었으니까.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익은 굉장히 변동이 커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20억이 있어요. 그죠? 아까 삼성 대치동 삼성 1차 38평 아파트 가격이 거의 20억입니다. 그죠? 20억인데 실제로 이 20억에 만약에 가지고 대치동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만큼 수익을 거두냐면 이렇게 보세요. 월세로 보시면 돼요. 월세. 왜냐면 월세가 딱 1년에 나오는 이익이니까 6억을 예치하면 매달 200만원씩 1년에 2,400만원을 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20억이니까 6억 빼면 6억은 뭐 받을 테니까 그럼 내가 14억이면 사잖아요. 그죠? 14억으로 샀네? 2,400만원씩 받네? 그러면 퍼가 53.8배. 수익률이 1.7%밖에 안 돼요. 내가 14억을 가지고 1년에 2,400만원 버니까 수익이 2%도 안 돼요. 조금 많은 거 300만원을 받았네? 대신에 2억을 예치하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3,600만원인데 계산해보면 2%예요. 2%. 그러니까 퍼가 50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투자한 금액을 해소하는데 몇 년 걸린다? 5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년에 1억이 만약에 순이익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와, 좋은 마인드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살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네, 나는 그러면 영원히 뭐 하여튼 많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이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익은 몇 년치를 보라고 그랬죠? 10년 사이에 이익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보시고, 그죠? 근데 그 회사가 일시적으로 이익이 적게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라고 확신이 든다 그러면 그런 회사를 투자하는 거죠. 그게 안전마진이에요. 얘가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이에요. 그죠? 충분히 12년인데 이익이 갑자기 반토막이 돼서 20이 됐네? 20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조금만 지나면 충분히 10을 회복하겠네? 그런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뭘로 기준으로 본다고요? 가격. 우리 가치 투자들은 그래서 퍼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퍼가 예를 들어서 100 나누기 퍼라면 수익률이 돼요. 그죠? 그래서 42조 나누기 328조 나누기 42조는 퍼가 되고 42 나누기 328 곱하기 100을 하면 12.8%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불한 가격, 얘가 버는 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시가총액하고 비교해야 돼요. 만약에 주당 수익이면 주가랑 비교하면 되죠. 이런 건 네이버를 보셔도 되고 미디어 키스라인을 보셔도 되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은 뭐냐면 최소 10년치 이상을 봐야 돼요. 왜요? 이익이 절대로 여러분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10년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10년 동안 보는데 이런 거죠. 어느 해는 올해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40조 이익을 냈고 어느 해는 뭐 20조를 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분기 이익이 20조일 때 뭐 한 분기당 한 5조 정도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 분기당 10조씩 벌다가 그죠? 한 7조 벌면 난리 납니다. 신문에서. 그런 거 안 보셨어요? 난리 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사실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워낙 사업이 많아서.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줄었을 때 그 원인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이익이 갑자기 젖었어요. 그가 좋은 때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항상 정답은 아니고 늘 좋았는데 일시적으로 안 좋을 때가 좋은 거죠.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그죠? 그러면 안 좋고 좋을 때 뭐냐면 10년치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쭉 10억씩 이익을 내다가 어느 해 4억이 났거나 쭉 10억씩 냈는데 어느 해 15억을 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찾는 게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그 계정 항목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는 게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는 구간에서의 이유가 뭔지를 찾는 게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업체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신준치를 구해가지고, 그죠? 엑셀로 딱 정리하면 한 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쫙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당기순이익을. 그럼 얘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어느 해에 갑자기 튀었어요, 그죠? 그럼 튀었으면 그때 매출이 줄어서 얘가 줄었는지, 원가가 줄어서 줄었는지, 원가가 줄면 좋죠. 원가가 늘어서 줄었는지, 아니면 수출하는 업체에서 환율이 갑자기 뭐냐면 뭐 떨어져서 줄었는지, 아니면 환율이 늘어서 이익이 늘었는지, 그죠? 아니면 뭐 원재료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거예요. 계정 항목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이게 뭔지 골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